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성심리 슬쩍 들춰보기의 신난다 슬쩍입니다. 오늘은 자기애성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요즘 사람들이 자기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자존감. 자기애성 성격이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을 좀 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애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얘기해보려고 하는 자기애성 성격은 조금 다른 병리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볼 자기애는 네. 좀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을 달리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격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좀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데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하면 외부의 확인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심,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를 중점적인 성격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자기애성 성격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확인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한테 나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좋아 라고 할 수가 없어서 자꾸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 되게 멋있다, 너 되게 괜찮아, 이 정도면 좋지 뭐 이렇게 확인이 필요한 그게 없으면 좀 견디기 어려워하는 성격 구조를 자기애성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자기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들도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성격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하면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자신감이 넘치고 성취 욕구가 있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이나 좋음을 누구나 듣고 싶잖아요. 비난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아요. 다만 이 사람들이 좀 병리적이다, 좀 자기애성 성격 장애다라고 말을 하려면 불균형이 필요하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걸 좀 당연하게 요구하는 그 정도가 돼야 좀 문제적인 자기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문제적인 자기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도 해요. 그렇죠? 특히 좀 어느 정도 지위를 갖거나 성취를 많이 한 사람들의 경우에 굉장히 자기애적인 성격 특성을 많이 내보이죠. 늘 선망받고 싶어하고 칭송, 나를 찬양, 우쭈쭈 해줘야 될 것 같고 칭찬만 해줘야 될 것 같고 나를 찬양하라, 나에게만 주목하라. 그럼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쵸. 사실. 나도 동등한 사람이고 인격인데 이 사람만 마치 내가 부하처럼 떠받들여야 될 것 같을 때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그러니까 자기만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상화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남들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올라가면 저 사람은 떨어지고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올라가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꾸 지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자기 자존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나를 이용해서 깎아내리니까 엄청 불쾌한 거죠. 불쾌하죠.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든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보면은 좀 덜 괴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사실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늘 당당해 보이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의 내면은 어떤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늘 자기가 최고여야 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좀 주요 정서가 수치심이에요. 부족하다는 생각이 깊숙이 있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 가치감이 많이 낮은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일관적인 안정적인 연속감을 갖고 있지를 못해서 확인이 있어야만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처음에 개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치심 때문에 자꾸만 그런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잘못된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사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면에 자아개념이 잘 잡혀서 내가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내가 진정시켜주면 되고,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돼서 늘 수치심을 갖고 이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그래서 늘 만성적인 공허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돌이켜보면 저 사람도 진짜 힘들겠다, 얼마나 불안하면 저렇게 칭찬이나 그런 것들을 갈구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거기에 뭐 휩쓸리거나 상처받거나 저 사람이 진짜 내가 못나서 나를 깎아내리는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너무 불안해가지고 저러는구나, 아유 참 마음이 안 좋네 이렇게 되면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는? 사실 누가 봐도 되게 잘난 사람이 나를 깎아내 내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문제를 그 사람한테서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그냥 꽂혀있는 게 등수 매기기. 내가 1등이어야 돼. 이 면에서는 너가 나보다 뒤쳐줘야 돼. 여기 꽂혀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또 지금 등수 매기기 하는구나. 저 사람이 또 자기가 중간 정도에 있는 걸 못 견뎌서 또 저러는구나. 이렇게 서로 좀 비난도 해보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몇 등인지 인식하게 되고 제가 나보다 지금 더 높은 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꾸 그런 면에 대해서 말을 하고 대화로 나누고 비교하게 되고 비교를 하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좀 열등감에 좀 시달려서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사실 가까이 두기에는 다른 사람 정신 건강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이 왜 이렇게 성장을 했나,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히만 얘기를 해볼 거예요. 무수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게 뭔가 기능을 하니까 나한테 좀 좋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점은 이런 수치심을 과잉 보상해서 지나치게 방어를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린 시절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뛰어난 사람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육자의 마음을 잘 알아채고 그 사람이 기대하는 바를 내가 충족을 잘 시켜주니까 그 양육자가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아이의 눈치 빠름이라든지 이런 직관을 좀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의 자존감을 좀 채워줘야 사랑을 받는구나 이걸 알게 돼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한테 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잘난 모습, 좀 칭찬받을 수 있고 관심받을 수 있는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자꾸 그런 측면만 보여주려고 하고 내 나쁜 측면은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그런 걸 보여줬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그게 하나의 핵심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너무 칭찬을 받고 자라도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당연히 뭘 해도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했을 때 칭찬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왜 칭찬을 안 하지? 왜 나한테 관심을 안 주지? 라는 의아함 때문에 더 관심받기 위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의 칭찬도 사실 평가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언제나 평가하고 있구나. 내 모든 행동이 평가받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쁜 행동은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이걸 학습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측면이 좀 두드러져서 결국 과도한 자기애를 갖는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측면을 이해해보면 사실 이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 있다 인정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미워질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보면 미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네. 해롭을 때가 많죠. 결과적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내용을 그 사람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랑 멀어지면 되는데 결국 이 자기애성 성격을 가지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갈 거니까 자기도 외로워지니까 칭찬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 없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지니까 결국 그 사람이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거리를 두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도 많잖아요. 뭐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의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그분들도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자기애성 성격인 사람들의 문제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지만 그게 너무 과도하다, 불균형하다, 그리고 그거의 이유가 수치심 때문에 그런 외부의 확인이 없으면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갖게 됐다까지였고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의 행동의 이유를 조금 되짚어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거, 나를 평가절하하거나 비교하거나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게 진짜 악한 의도나 공격의 의도보다는 저 사람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저 사람의 결핍 때문이다 라는 걸 인지하면서 너무 상처받지 말자, 거리를 좀 더 보자 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성격장애 중에서도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날까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언니도 해야 된다고. 내가 손이 바깥 들어오는 거 안으로 향했어. 안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언니가 구독과 내가 좋아요 같이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 봐봐. 다 같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알았어. 그냥 딱 멈추시고